안녕하세요. 고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은 비문학 지문인데요. 사회 경제 분야 물가와 환율의 오버슈팅 현상 이해와 정부의 정책 수단입니다. 오버슈팅이라는 말, 쌤이 대우투자증권 회사의 어떤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오버슈팅은 환율이나 물가, 주식 등이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용어를 처음 들었는데요. 사실 요즘 고등학생 아이들 이런 용어들도 이해를 할 만큼 성장해 있습니다. 원래 수능 국어 비문학 지문 갖고 말이 많습니다. 바로 물가와 환율의 오버슈팅의 원인과 정부 정책 수단을 다룬 지문이지요. 중앙일보는 11월 25일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수능 수험생 울린 국어 오버슈팅, 하는 면도 6개 문제 중 2개 틀렸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수능 문제를 수학선생님이 수험생과 똑같은 조건에서 치라고 하면 다 맞출까요? 저 국어교사지만 수험생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 치라고 하면 다 맞출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영어를 전공한 박사님이 수능 영어를 친다면 다 맞출까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기사 내용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많은 누리꾼들이 이걸 퍼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기사가 바로 오버슈팅 기사입니다. 자, 수학능력 시험의 성격이나 출제 경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능이 어떻게 출제된다, 어떤 시험이라는 것은 모르고 단지 문제만 보고 이렇게 기사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수학능력시험은 대학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할 시험입니다. 모두가 좋은 점수를 받는 시험이 아니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구별하는 시험입니다. 자, 이번 시험이 어렵다고 해도 이번 국어시험도 만점 맞은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EBS 교재와 연계된 문제입니다. 정상적으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관련된 내용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학능력시험은 70%가 EBS 교재와 연계됩니다. 자, 정상적으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결코 낯선 문제가 아닙니다. 기자는 아마 이 두 가지 수학능력시험의 성격과 EBS 교재와의 관련성을 알지 못하고 기사를 썼겠죠. 자, 다음 두 가지 질문 한번 보시죠. 수능 완성, 외환시장 개입,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 바로 링크 해둔 것이 있는데요.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특강에 나오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 관세 조치와 비관세 조치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해설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아마 이 물가 환율의 오버슈팅 현상 이후 정부의 정책 수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를 한 학생이라면 정확한 독해를 바탕으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뭐가요? 자, 수학능력고사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죠? 이렇기 때문에 국어에 사회지문도 예술지문도 과학지문도 출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은 국어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어 공부의 기본은 문제풀이 공부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구체적인 비문학 공부 방법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수학능력시험 국어에 출제된 사회 분야 경제지문 물가와 환율의 오버슈팅 현상 이해와 정부의 정책 수단입니다. 자,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 목표. 자, 정책 목표가 바로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을 수행할 때는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정책 수행의 고려점은 정책 수단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얼마 전에 어떤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칼을 잘 쓰면 환자를 살리기도 하지만 칼을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겠죠. 자, 어떤 정책이라도 그런 특성이 있겠죠.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정책을 수행합니다. 자,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 네 가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자, 강제성은 정부나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고요.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입니다. 자동성은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이고요.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입니다. 자, 정책 수단의 특성과 사례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정책 수단의 네 가지 특성입니다. 자, 정책 수단 선택과 사례로 바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통해서 정책 수단의 선택과 사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의 뜻이죠. 자, 장기적으로는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수준으로 수렴된다. 결국은 환율은 한 국가의 생산성,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과 관련해서 변한다 이런 뜻이죠. 자, 환율의 장기적 특성인데 좀 쉽게 얘기하면 시간이 해결한다, 개입이 불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환율은 자, 이는 생산성, 물가 등 경제의 기초 요건입니다. 괴리되어는 떨어졌죠.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자, 이럴 때 문제가 생기겠죠. 자,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자,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우리 경제 주체는 개인, 기업, 정부 등이 되겠죠. 노출된다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다는 뜻이죠. 자, 환율의 단기적 특성은 단기적 특성 때문에 경제 주체들의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개입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이런 뜻이죠. 자, 환율의 단기적 특성입니다. 자,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하락하는 것을 오버슈팅이라 한다. 자, 오버슈팅의 뜻입니다. 자,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이 촉발된다. 자, 오버슈팅의 원인이죠. 물가의 경직성, 자,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자, 우리말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경제는 심리다. 자, 오버슈팅의 원인입니다. 자, 물가의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 마음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자, 물가 경직성의 뜻이고요. 자, 환율의 특성과 오버슈팅의 뜻 그리고 원인입니다. 물가의 경직성 또 불안 심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자,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자, 통화가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자,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가. 자, 이게 과제 제시죠. 장단기 환율 조정은 어떻게 되느냐. 자, 경제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럼 우리 물가가 바뀌고 환율이 바뀌는 것은 그 충격을 흡수 조정하는 과정이라는 그런 뜻이죠. 물가와 환율의 역할은 역할적 관계죠. 자, 충격을 흡수한다 이런 뜻이죠. 자, 물가는 단기에는 경직적입니다. 근데 장기에는 신축적입니다. 물가는 단기에는 경직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축적이다. 근데 환율은 단기나 장기나 다 신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럼 물가와 환율이 다른 점이 있죠. 자, 물가와 환율의 단기적 특성인데요. 장기에서는 모두 신축적 조정이 가능한데 단기에서는 환율만 신축적 조정이 가능하다. 물가는 안 된다는 뜻이죠. 자, 이런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의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자, 오버슈팅의 원인이죠. 자, 지나친 상승 하락이 바로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원인은 물가의 경직성 때문이다. 자,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된다. 자, 구매력 평가설의 역할입니다. 장기에서의 환율은 뭐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 따르면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이 환율입니다. 자, 이 환율인데 이거는 균형 환율로 본다. 결국은 환율은 균형적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장기의 환율은 균형 환율을 이룬다. 자, 예가 있네요.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환율이 상승하지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장기에서는 환율은 상승하지만 실질 통화량은 불변한다 이런 뜻이죠. 자, 경제 충격에 따른 장단기 환율의 조정과 실질 통화입니다. 자, 요거는 가로 부호입니다.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장기에서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한다. 자, 단기에서 구매력 평가설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자,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면 실질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또 시장금리는 하락합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자,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기대 수익률이 또 하락되겠죠. 그래서 단기성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죠. 우리 IMF 때 많이 경험을 했죠. 자, 이렇게 되면은 해외 투자자금 유입이 자금이 적으니까 소래한다는 불러일으킨다는 뜻이죠.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그러면 환율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자, 이거는 예상 가능한 환율 상승이죠.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져 버리죠. 자, 이거는 예상 불가능한 일, 자, 급격한 환율 상승, 바로 오버슈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추가적인 환율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이 되는 거죠. 예상치 못한 급격한 환율 상승이니까요. 자, 환율의 오버슈팅의 뜻입니다. 자,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의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신축성이라면 좀 덜하겠죠. 자, 오버슈팅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바로 물가의 경직성이다. 자, 이거는 사실 반복되고 있죠. 뭐 오버슈팅이 어떻게 일어난다, 물가는 어떻다, 환율은 어떻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 단기, 장기에는 신축적인데 물가는 반대죠. 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된 자금이 금리 시장의 반등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바로 균형 환율로 수렴된다는 뜻이죠. 장기적 관점에서 환율의 변동입니다. 자, 단기에서 발생하는 오버슈팅과 환율의 변동,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단기의 환율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 이탈한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 정부는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을 동원합니다. 자, 오버슈팅에서 다양한 정책 수단의 필요성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정책 수단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물가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에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정책 수단의 4가지 특성이 중에 하나가 강제성이죠.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거나 직접 개입하는 게 공개하죠.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은 강제성이 낮고요. 자,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 가격이 급등한 수집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한다. 뭐 수능 특강에 나오는 관세 조치가 바로 여기 해당되겠죠. 자,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 기업에 환율 변동보험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정책은 직접성이 또 높죠. 정부가 직접 참여하고 있잖아요. 자, 네 가지 특성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이 있었죠. 자,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경제 여건을 생산성, 물가 등이 되겠죠. 반영한 환율 추세는 용인하되, 자,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정책 조정 수단을 활용하여, 자, 미세 정책, 배은운동 어떤 조짐이 보이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정책 수단을 또 활용한다는 것이죠.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어떤 것을 방법을 찾는다는 뜻이죠. 정책을 수행합니다. 자, 단기적인 문제에는 개입을 하죠. 자, 오버슈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인데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수험생들이 수능 특강에 나오는 지문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오는 질문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수험 하는 면도 못 풀었다는 문제로 기사화된 오버슈팅 기사를 보고 좀 급하게 문제를 해설을 했습니다. 물가 환율의 오버슈팅 현상 이해와 정부의 정책 수단인데, 대충 이야기하면 공부 방법은 우리가 주어진 학교에서 제시한 또는 EBS 연계교재 등을 통해서 본문을 잘 본 학생이라면 이런 지문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 대한 해설은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설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국어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학습이고, 문제풀이가 아닙니다. 본문 중심의 학습이고 반복과 복습입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